버섯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회까지) 하는 방송 꺼타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번외편 시작합니다. 여름맞이 휴가 가서 저희 휴가 가면서 또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꽤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운전하면서 들으시라고 번외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푸키. 유후. 자, 오늘도 앙감독님, 앙팡팬님 그리고 해백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덥죠?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기세 더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네. 번외편이라 짧아서 해백님은 뭐 한마디 해 그래도. 저요? 좋습니다. 웃음소리 들어왔고요. 자, 오늘 딴 건 아니고 또 오늘도 간단하게 영화 추천을 할 건데 오늘은 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볼만한 영화 오늘 한 편 추천해 드릴게요.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투모로우. 제가 아는 한 가장 보면서 좀 시원하고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인디펜던스 데이로 유명하죠. 201이랑. 네. 롤랜드 에머리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영화 상위 탑 클래스 중에 포함이 되고요. 그 지구에 갑자기 빙하기가 와가지고 그 재난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아주 시원시원한 비주얼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영화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저도 하나 추천할까요? 네, 하세요. 네, 주만지 넥스트 레벨 한번 보십시오. I wanna next level. level. 네. 요것도 이게 어린 영화죠. 주만지가 판타지 영화인데 이 영화가 되게 매력 있는 게 현실에 있는 아이들과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중복이 돼요. 근데 현실에서 부족한 걸 게임 내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 있는 인물들이 다시 현실로 안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게 약간 그 요즘에 그 왕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대안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뭐 결국에 나중에 해피엔딩이 되는데 이 주만지 넥스트 레벨은 조금 레벨이 달라요. 저는 이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다람쥐. 약간 메타버스 같은 것도 떠오르네요. 그렇죠. 역시 잘 붙이시네. I'm on the next level. 좋아하는 노래는 아닌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추천 영화까지 했으니까 오늘 번외편은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앙팡팬님 제목이 뭐죠? 실종. 입니다. 쫑. 실종입니다. 오늘도 영화 스토리를 듣고 시작해 볼까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아. 수배 중인 연쇄 살인마를 목격한 후 포상금을 탈 생각에 들떠있던 아빠 사토시.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딸 카에데는 유일한 가족인 아빠를 찾아 나서고 아빠의 일터에서 아빠의 이름을 쓰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아빠가 사라지기 전 목격한 연쇄 살인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쫓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안 감독님? 저는 약간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지 않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안동진님 잘 들었습니다. 안동역 아닙니다.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도 모르겠고요. 일단 따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해백님. 반전을 거듭하니 그저 그런 이야기가 됐다. 반전의 반전은 네. 그대로다. 반전, 완전, 안전. 예. 반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내가 언제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좋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 줄 평 꿈틀거리는 봉준호의 잔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앙팡팬님 한 줄 평
영화 실종을 본 뒤 실종돼 버린 내 기분. 네. 기분이 너무 실종. 너무 실종. 좋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실종을 보고 사라져버린 내 실종. 네. 기분 실종하고 네. 해백님은 뭐라고 했죠? 반전. 반전. 반전은 그냥 반전은 반전의 맹무. 반전의 여기도 반전을 실종이네. 더해서 안 감독님은 명징. 네, 그리고 직조. 저는 네. 꼼틀이라고 해봤습니다. 좋아요. 전설의 교양. 우선은 감독만 좀 얘기할게요. 가타야마 신조라는 일본 분이시고요. 한국 영화 공부한다고 봉준호 감독님 찾아와가지고 마더의 연출부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시블링스 오브 더 케이브라는 영화를 찍으셨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실종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2022년에 전주영화제에 초대가 돼서 연상호 감독님이 메인 그 프로그래머였죠. 이 영화를 극찬을 하고 추천을 하면서 세간에 좀 알려졌지만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개봉 중이고요. 지금 문 닫았겠네요. 관객은 1.1만 명 정도 본 영화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좀 뭐가 되게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은 사실 이런 영화의 매력이 뭐냐면은 갑자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프로들이 나눠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 이게 이랬어 저랬어 이런 매력이 있는데 이 영화에선 처음엔 되게 호기심이 자극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랬었는데 뒤에 가서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제일 맥 빠졌던 장면이 그 돈을 숨겨놓고서 예. 다시 찾으러 갔는데 가짜 돈이었잖아요. 예.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생각이 너무한 거 아니고 형님. 아니 사람을 그 죽일 정도로 맞아요. 이랬던 사람이 그걸 확인 안 했다고?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또 딸내미랑 얘기하는데 그 탁구 장면 네. 누가 봐도 CG 장면인데 거기서 이거를 보면서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사실은 뭐가 있어 라고 약을 파는 것 같은데 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게 그 봉준호 그 패러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이제 그 뭐 같이 했던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 봉준호 버프를 좀 받은 게 아닌가 약간 좀 그게 좀 더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왜냐면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 딱 보면 살찐 이시연 씨 같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 산다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도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허술했다고? 근데 또 여자의 주인공한테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한데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럼 얘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뭐가 없어.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메인 빌런 같은 놈도 딱히 별게 없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야 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되니까 맥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탁구 치면서 얘기하다가 공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것과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것들 사라진 거야? 캐릭터의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저는 예고편 봤을 때도 그렇고 전주에서 이제 연상호 감독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같이 또 작품을 하실 거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본 것도 있었는데 이게 예고편만치의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일단 맞아. 그 살인자면 정말 그리고 또 잔혹했고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인데 너무 허술하고 이 아버지도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반전을 거듭해서 뛰어들었으면 뭔가 치밀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도 않아요. 네. 딸도 저 사실 연기는 좋았거든요. 음. 딸의 연기는 좋았어요. 연기는 좋았는데 딸도 너무 치열했고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뭔가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 이게 맞나? 약간 좀 싶은 거죠. 약간 그러면서 탁공도 같이 사라지고. 네. 다 사라졌네. 근데 아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 너무 좋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사실 이 영화가 저는 우선은 곡성이랑 마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마더에 나왔던 엄마랑 아들 관계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분해를 해서 엄마랑 아들을 이거 딸을 엄마랑 아들을
아빠랑 딸로 바꾸고 범죄자를 아빠로 옮겨놓고 이런 거 치환을 하고 만들었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랑 몇몇 장면 있어요. 그 연쇄살인범이 주인공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줌마가 도와주는 것도 마더에서 보면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자애 괴롭힐 때 그 곽도원 씨가 연탄불 짚고 나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구해준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그게 떠오르고 그리고 못난 아버지를 챙기는 그 좀 현명한 딸이나 이런 이미지들은 곡성 느낌이 나고 결국에는 이게 그 어떤 그런 것들 그렇다 치고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익숙하거나 그리고 좀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좀 좋게 좀 따지면 기존 일본 영화들에 비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 뭔가 계속 있어. 뭔가 리얼리티를 갖고 오려고 하거나 좀 헛발질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우선 그 연쇄살인범 사건이랑 연쇄살인범 이런 거 볼 땐 연쇄살인범이 너무 전형적이고 그냥 너무 그냥 변태 성욕자인 연쇄살인범이라는 클리셰고 그 살인 방법이든 뭐가 됐든 새로운 게 독창적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뭐 죽인다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반전을 통해서 얘를 복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탁월하지 신선하지 좀 의외의 방법이긴 한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라는 그 여자들 굳이 데려가서 죽게 만든 다음에 또 거기서 이게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쳐도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고 뭐 그 여자 또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많고 조금 되게 촘촘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 그래요. 근데 사건을 떠나서 우선 저는 아버지랑 딸 배우들은 둘 다 매력적이었고 네. 아버지의 서사랑 정서로 가면 조금 다르게 제가 좋게 느껴진 게 있는 게 이게 아버지 이야기만 다루면 결국엔 가난하고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아내가 장애가 생기면서 너무 힘들어지고 막 도저히 어쩔 수도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진짜 죽일까를 고민할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장면 연기도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네. 막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안락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왔는데 알고 보니 연쇄살인범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냐?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약간 자기도 뭔가 죄도 떨궈내고 하면서 일을 다 마무리 짓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전 클리어한 영화인데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욕심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돈이랑 마지막에도 이미 뭐 경찰한테 훈장도 받고 다 좋게 해결돼서 그냥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전화를 하는 약간 무지몽매한 아버지의 어떤 느낌을 좀 오버하긴 한데 요런 것들 그 아버지의 서사만 보면 결국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빠졌고 그리고 결과도 안 좋아지고 심지어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건 영리하고 똑똑한 딸이라는 요런 지점에 대한 어떤 조금 신선함이나 그런 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진부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제목이 왜 실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보기엔 뭐 결국엔 초반에 아빠 실종으로 네. 제가 보기엔 맥커핀인 거죠. 이게 초반엔 아빠 실종된 아빠 찾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전 뭐 6개월 전, 뭐 13개월 전 이렇게 과거로 가는 것도 별로였어요. 아니 그게 나름대로 설계였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전혀 유효하지가 이게- 않았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영화는 그냥 잘 끝낼 수 있었는데 감독이나 각본가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은 게 자꾸 뭐가 붙어요, 계속. 그 약간 우수리가 붙어. 어려운 문제를 이과생이 풀면 그냥 푸는데 문과생이 어렵게 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괜히 막 뭐 감정적으로 뭐 정서를 넣고 하다 보니까 영화가 조금 산만해진 건 분명히. 그 중간에 그 오렌지 주는 그 휴식은 긴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 사실 장소에 대한 설정이라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굳이 왜 그런 식의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이거요.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괜히 한마디 보탰다가 그런 거였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에서도 막 야동 보여주고 하면서 약간 변태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만든 씬인 것 같아요. 얘한테 변태 자극을 해도 이런 자극은 안 와서 막 이러는데 그 죄책감도 사실 덜어지죠. 이 사람 그것도 죽여도. 사실 박찬욱이나 봉준호 그러니까 진짜 변태들은 그런 식으로 연출 안 하거든. 근데 야 변태는 이럴 거야라고 누가 변태들을 머릿속으로 그린 거예요. 책으로 읽은 변태 그린 것 같아. 진짜 변태는 그런 식으로 연출 안 하거든. 누가 봐도 자기 죽여달라는 건데 그 장면. 그러니까 난 에이 그러진 않지.
티슈를 건네는데 에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시군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자신감만 있으면 알겠다 싶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길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휴지끈처럼. 그리고 여자 배우가 너무 아까워요. 이 영화에서는 걔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딱히 뭘 하질 않아. 저는 네. 배우의 매력은 충분히 보여줬는데 스토리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들을 더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중후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딸이 계속 끌고 가는 플롯 재밌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메인으로 가는 두 번째 부분부터 네. 그 딸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졸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거기서도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살인범이 끼어드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했던 얘기긴 재미가 한데 없어. 그 악역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손톱 진부하고 그런 설정, 그러니까 연기 설정 자체도 그렇고 너무 진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지 벗겨주고 뭐야 이게. 할아버지 죽일 때 그리고 나서 얘가 진짜 약간 쾌감을 이상한 데서 느끼잖아요. 피랑 다리, 양말 양말 신은 가리지 않는 것까지 나왔으면 사실 더 극악무도하게 뭔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인을 꼭 허리띠를 졸라 매서 죽여야지만 되고 만약에 그 돈이나 이게 목적이었으면 사실 쉽게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살인범이 그렇지도 않고 이게 좀 뭔가 정체성이 없는 살인범이다 살인을 보니까 못 쳐. 그냥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뭔가 계속 실종됐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실종이 바지 벗겨지거나 이런 것도 한국에만 있는 삑사리잖아요. 사실 일본 영화에 그런 장면 없어요. 명쾌하게 가죠. 근데 사실 봉준호 감독 영화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날라차기 하다 넘어지는 원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참신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유효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감독의 차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연상호 감독하고 둘이 또 만들면 뭐가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차기작을 한 번쯤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은 드는데 이게 거의 뭐 초반 데뷔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알려진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안 볼래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더 볼 수 있겠다. 근데 그때도 이런다면 손절.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법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다룰지 모르겠는데 박 루슬란 감독의 3라는 영화 있어요. 카자흐스탄 영화인데 네. 연쇄살인 다룬 그 영화도 사실 박 루슬란 감독의 이제 거의 데뷔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성편 그 영화도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건 아닌데 저는 우선 좀 좋게 봤고 대단히 대단한 영화는 아닌데 이 감독의 차기작은 무조건 보고 싶은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 상업 영화를 찍을 기회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가 기대되는 하여튼 3를 저는 훨씬 더 좋게 봐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은 DDR은 없지요? 그냥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타카이 히요코라고 하는데 잠깐 찾아봤는데 이분이 개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서양권 영화나 이게 아니면 정보가 너무 없어요.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하나가 이름이 많이 겹쳐요. 특히 일본 분들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개인 작업을 많이 하셨고 영화나 영상 작업을 많이 안 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보강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뭐 스태프들이 되게 막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름 휴가맞이 번외편 번외행 뭐죠? 번외행 네, 하이패스 통과했네요. 좋습니다. 다들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오늘 대사 별로 없었던 앙팡배님이랑 해백님 한마디 더 하시지요.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부해. 진부하고 좋네요. 영화가 진부해가지고 어디서 본 아저씨라서 영화가 진부하면 더 분발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띵똥님. 그러니까 영화 어쨌든 실종이 그러니까 한 번쯤은 봐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재나 스토리가 나쁘진 않고 다만 그 표현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은 작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잘못이네. 한 번은 다 보셨으면 좋겠고 평도 워낙 좋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평이 워낙 제 좋아서 주변에서도 너무 되게 네. 좋게 봤다고 답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셨는데 궁금하고 보고 싶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딸 매력적인데 우선 딸 아빠 특히 아빠의 감정선 위주로 조금 보면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성적이보단 좀 정서적으로 다가가서 영화를 보는 게 이 영화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토리 성애자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중반까진 볼만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반전 속상했어요. 네. 딸내미. 아유. 아무튼 그럼 휴가맞이 번외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휴가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휴가 휴가 파이어. 버케이션.